할게요. 자, 오늘은 2021년 6월 1일 화요일이고 오늘 제가 거래했던 종목들을 한번 천천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종목들 보는 도중에 질문이 있으시면은 그냥 그때그때 채팅을 쳐주세요. 제가 종목 다 본 다음에 채팅 보면서 하나하나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삼성제약. 삼성제약은 제가 이날 이렇게 상한가를 갈 때 거래대금이 5천억이 터져가지고 괜찮게 본다고 했죠. 어쨌든 이 위에서 1, 2, 3일 차는 솔직히 어디에서든 거래를 해도 돼요. 왜냐? 손절이 있으니까. 근데 그 손절을 하기 싫으니까 좋은 자리에서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없으면 해야죠. 뭐. 보시면은 이제 어제가 1일차에서 상승을 했다가 여기에서 반등이 한번 나오고 이 동일 타점에서 한번 나오고 저가를 깼어요. 저는 동일 타점 정도에서 한번 들어갔거든요. 보시면은 오전에 개파락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개파락을 해가지고 솔직히 잡을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근데 잡았던 이유는 이 제 이제 또 팁인데 개파락을 할 때 이 여기서 시작을 하면 저는 거래 대금이 많이 나오면은 확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아침에 개파락을 시작했는데 거래 대금이 많이 안 나왔어요. 그 말은 어제 여기에서 샀던 사람들이 아직 안 팔았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동일 타점에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개파락을 했다는 건 또 뭐예요? 안 좋은 거죠. 비중은 그 목표가를 짧게 잡고 매도 쳤어요. 다행스럽게 여기 안 팔았으면 큰일 날 뻔했죠. 자, 그리고 이제 오후장에 여기에서 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안 샀어요. 왜 안 샀냐면 이게 일봉 자체로 봤을 때 좋은 자리가 아니고 뒤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증백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1차고 여기가 2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좋은 조건들이 좀 많아가지고 패스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패스했다고 해서 내일 안 날아간다는 게 아니죠. 어쨌든 안 좋은 조건들이 있으니까 안 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대한전선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우량주에 가까운데 우량주들을 제가 안 한 이유가 뭐냐면 이러한 상승이 잘 안 나와요. 세력주들이 나와야, 세력주가 뭐 20%, 30% 상한가도 가고 그렇지, 솔직히 우량주들은 거의 10%를 넘기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근데 이 대한전선이 이렇게 쫄쫄쫄 오르면서 금요일에 20% 이상의 상승이 나와줬어요. 그러면은 이 종목은 대장주로 봐도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따지고 보면은 원래 오늘이 1일차로 보기는 좀 그런데 그래도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좀 거래를 했습니다. 어떻게 거래했을까? 잘 기억이 안 나요. 여기서 했구나. 최대한 기다렸네요. 왜냐면은 이미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최대한 기다렸다가 여기서부터 잡아 들어가야겠다라고 했는데 다행히 또 저점을 좀 잡은 것 같아요. 근데 또 왜 목표가를 이렇게 짧게 했냐? 또 핑계가 있죠. 우량주니까. 우량주는 뭐라 해야지, 이 탄력이 저는 적다고 생각을 해요. 세력주는 많이 올라갔다가 많이 떨어졌다가 올라갈 때도 팍 튀긴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량주는 적게 올라가고 적게 떨어지고 적게 반등 나오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대한전선은 그냥 보너스 개념으로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증백이고, 그래서 또 많이 길게 못 봤습니다. 그 다음에 삼보산업이 그나마 오늘 메인 종목이었어요. 왜냐면 어제 상한가를 갔고 이것도 여기에서 막히긴 했지만 삼보산업만 간 게 아니고 테마를 이루면서 갔잖아요. 이준석으로 삼보산업 가고 넥스타이 가고 이런 식으로 테마를 여러 종목 가는 게 좋습니다. 그 중에서 1등을 하는 게 중요한 거고, 삼보산업을 분봉으로 보면은 삼보산업도 똑같아요. 들어가는 것은 상승을 하고 여기에서 한번 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는 너무 높은 구간이죠. 왜냐하면은 이미 여기서 이런 식으로 올라왔으니까 길게 못 합니다. 짧게 좀 많이 떨어져야 되죠.
다음에 여기를 저가를 깨고 내려와 줬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던 이런 거죠. 여기를 깨고 여기에서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두 번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세 번째 나왔죠. 예. 보시면은 두 번째에 들어가고 또 한 번 더 깨길래 더 잡아주고, 다행히 이건 물량을 좀 채웠어요. 그 다음에 이게 보면은 삼보산업은 좀 길게 가져갔거든요. 원래 여기 3,200원까지 가져갔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도 많이 목표가에 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대한전선하고는 틀리죠. 대한전선은 짧게 쳤고, 삼보산업은 이게 얼마 안 된 것 같지만 그래도 한 4% 정도 될 거예요. 5% 정도 되네요. 이렇게 매매를 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삼성제약, 대한전선, 삼보산업은 어떻게 보면 1일차 매매로 한 거고, 그 다음에 시너지 이노베이션. 자, 이 종목은 왜 했냐? 이 종목은 당일 주도주로 생각으로 하고 매매를 했어요. 분봉으로 보면은 오전에 한번 쳤다가 다시 눌렸다가 여기를 돌파해주면서 거래량이 확 나오면서 주도주 검색식에 걸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봉을 보니까 또 여기를 이렇게 뛰어넘어 주려는 그림을 그려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오늘의 주도주로 되면서 이렇게 갈 수도 있겠구나 해가지고 눌려줄 때 거래를 했습니다. 저는 주도주를 매매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당일 주도주가 될 거다 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당일 주도주가 되려면은 어쨌든 이런 상승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 상승이 나오고 당일 주도주가 되면은 눌렸다가 이렇게 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당일 주도주가 안 되더라도 이렇게 떨어지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이 당일 주도주가 되든 안 되든 여기만 먹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3분봉으로 보니까 이런데 1분봉으로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곧 아침에 이렇게 됐다 여기를 올라가면서 거래대금이 터졌어요. 터지면은 저는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면은 오늘의 주도주가 되는 건데, 이게 이렇게 안 가더라도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죽더라도 이렇게 죽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들어갔었습니다. 이해되셨죠? 이것도 근데 비중을 많이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당일 주도주가 안 됐죠. 근데 당일 주도주가 어려운 점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올랐다가 꼬라버리면 끝나버리니까. 그 다음에 신성통상. 이 신성통상은 이건 당일 주도주 종가 베팅으로 생각을 했어요. 쉽게 말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장주를 골라줄 때 너무 많이 풀어준 거야. 모르겠다. 대장주를 골라줄 때 이런 식으로 장대 양봉이 나오고 거래대금도 나온 상태에서 다음날 한 번 더 올라주면 대장주로 본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영망치 캔들이 나오고 이런 상태에서 종가 베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확률이 확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오늘 할 게 없었고 제가 좀 종가 베팅을 했던 이유는 오늘 그나마 장이 좋았기 때문에 내일 바로 급락이 나오진 않겠다, 이런 개념이 좀 있었어요. 근데 신성통상을 분봉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상승을 해가지고 영망치를 만들려다가 여기쯤에서 하락을 해요. 그래가지고 저는 여기가 한 2시 반인가 몇 시였냐 3시쯤 됐네요. 3시쯤에 이렇게 끝날 줄 알았는데 운이 좋게 막판에 슈팅이 한번 나와줬어요. 여기에서 종가 베팅 개념으로 이렇게 잡아 들어갔는데 슈팅이 나와서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여기다 종가 베팅을 안 했어요. 왜냐? 제가 생각하는 영망치는 제가 생각하는 이 개념은 똑같아요. 여기도 이렇게 된 거예요.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끝나면은 일본 캔들 자체가 이렇게 생겼다가 이런 식으로 끝나잖아요. 이러면 종가 베팅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일봉은 이렇게 생겼지만 분봉은 어떻게 된 거죠? 여기에서 반등이 나왔다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상승했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했다가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러면 종가 베팅이 안 되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종가 베팅을 따로 다시 하진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덕성도 이 신성통상하고 똑같은 개념이었어요. 덕성은. 근데 덕성을 이제 어떻게 보면 애니능률이 대장주로 상한가에서
떨어지질 않고 덕성하고 이 웅진 이네들이 계속 여기 끝까지 버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버틸 때는 그냥 관심이 없었는데 갑자기 3시쯤에 이렇게 후두둑 떨어졌었어요. 근데 떨어졌는데 이게 제가 분봉으로 봤을 때 이렇게 상승했다가 여기다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올 때 거래대금들이 좀 나와줬단 말이에요. 그쵸? 예. 근데 여기서 후두둑 떨어질 때 거래대금이 여기보다 안 나왔어요. 여기보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쉽게 말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돈을 썼는데 이 아래까지 빠지면은 좀 괜찮아 보이는데 라고 생각을 해서 잡았어요. 근데 또 이제 생각이 많아지죠. 그렇게 생각해서 잡았는데 이게 또 일봉을 보니까 이거를 좀 뛰어넘어 주면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리까리해서 그냥 종가에 다 던져버렸습니다. 아니 종가에 던져버렸어요. 0.5%인가 하고 그냥 다 던져버렸어요. 결과적으로 뭐 내일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해되시죠? 오늘은 생각보다는 거래를 많이 했어요. 지금 대장주 후보에 있는 종목들도 보시면은 원래 거의 후보 종목이 한두 개가 있고 그런데 오늘 1, 2, 3, 4, 5, 6 6종목이나 있죠. 장이 좀 괜찮아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하지만 장은 하루 만에 또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의미는 별로 없긴 한데 그래도 강한 종목들이 좀 많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매매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매매한 걸 말하다 보니까 팁 그런 걸 너무 많이 말한 것 같은데 하락장이 되면 방망이를 짧고 하락장이 되면 저는 방망이를 짧게 간다기보다는 비중을 많이 줄여요. 비중. 솔직히 저는 방망이 자체가 원래 짧아요. 저는 이렇게 길게 가는 제 매매를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매수하고 나서 뭐 솔직히 5% 이상은 먹을 생각이 별로 없어요. 3, 4% 정도만 돼도 땡큐하고 매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 자체가 엄청 짧기 때문에 하락장이라고 해서 이걸 더 짧게 치기도 하긴 하는데 비중 조절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락장일 때는 템포를 그렇지. 제가 맨날 말하잖아요. 하락장일 때는 원래 여기서 매수해야 되는데 여기서 매수를 안 하고 2차 매수점 여기부터 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 위에서 사더라도 비중을 원래 했던 것보다 반으로 줄이든지 저는 그런 식으로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복기를 하잖아요. 복기. 이게 복기가 뭐죠? 시간이 흐른 뒤에 어떻게 됐나? 그러니까 봐볼까요? 선익 시스템을 봐볼까요? 자, 선익 시스템을 제가 여기에서 거래를 했단 말이에요. 5월 24일 날. 근데 5월 24일 날 거래를 어떻게 했나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서 분명히 이렇게 했다가 여기서는 했을까? 어디서 했을까? 아무튼 여기서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때 여기서 샀겠다. 매도했겠다. 손절했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이날 이 5월 25일 날이 상승장이었나? 하락장이었나? 이런 것까지 따지진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하는 매매는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이 종목에만 집중을 하고 그 종목을 샀는데 손절가까지 왔어. 그럼 그냥 손절인 거예요.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이해되시죠? 근데 이제 왜 지수를 보면서 상승이다 하락장이다 걸 보냐면 상승장일 때보다 하락장일 때 이 손절하는 케이스가 많이 나오니까 좀 더 조심을 하는 거죠. 도찐이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선 녹화는 여기까지 하고 질문을 계속 주세요. 녹화는 정지를 누르고